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 29일 메가존 클라우드와 텐센트 클라우드가 함께 준비한 메타버스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메가존 클라우드의 텐센트 사업부 영어팀 홍채연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저희 웨비나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시겠지만 오늘 웨비나 끝까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사전에 안내가 나갔던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도 저희는 많은 업계들이 있지만 보다 게임 업계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의 트렌드와 또 이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텐센트 클라우드의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저와 함께 웨비나를 이끌어 가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텐센트 클라우드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있는 신상윤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있는 이형원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두 분은 이번 웨비나 말고도 사실 최근에 한번 웨비나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이사님이랑 같이 MSP에 관련돼가지고 네. 웨비나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웨비나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웨비나에 대한 기회가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는데 사실은 예전에 그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의 그런 또 이제 스킨십하는 그런 느낌들은 좀 덜 하긴 하지만 또 더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또 뵐 수 있는 또 기회해서 네,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오프라인보다는 많은 분들이 제한 없이 참석을 네, 해주실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은 웨비나에서 뵐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럼 약속을 하신 네. 걸로 알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워낙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지금 메타버스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매체에서도 워낙 다양한 산업에서 지금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 건지 오히려 헷갈리는 느낌도 있는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메타버스의 정의가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메타, 초월과 유니버스, 공간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고 이제 칭하게 되는데요. 현실과 비현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세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기업들이 만든 서비스 또는 제품 안에서 유저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제 비현실에 해당되는 가상세계에서 이제 현실의 유저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이사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솔루션의 형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플랫폼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정보 기술의 발달로 보다 현실에 가깝고 그리고 또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별도의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주시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의 정의를 듣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2018년에 개봉을 했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두 분 모두 영화는 보셨나요? 네. 재밌으셨나요? 네. 저도 엄청 재밌게 봤었는데 당시 2018년에 제가 매체로 접했던 첫 메타버스 플랫폼의 예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는 2045년에 당시에는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주인공들이 VR 기기를 가지고 메타버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세계에 접속을 해서 이제 유저들 간에 게임을 하고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돈을 벌기도 하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배경이 이제 저희가 현재 얘기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메타버스를 아주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좀 보다 보면은 신기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제가 이제 좀 만화 같은 걸 좀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오마주들이 나오는 걸 보고 되게 좀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력으로 그 영화처럼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언젠간 좀 이렇게 좀 구현이 된다고 하면 꼭 경험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영화를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이제 막 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기술력을 생각하면 어쩌면 2045년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사님, 제가 영화를 봤을 때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할 거라고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 현재 텐센트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메타버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인간의 감각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및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을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활용한다면 보다 쉽게 이러한 기능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클라우드에서 직접 메타버스를 구축하거나 서비스하지는 않고 있지만 메타버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GM이라고 부르는 음성 채팅 솔루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RTC라고 부르는 양방향 영상 공출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GPM이라고 하는 유저 매칭 솔루션도 그러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들은 SK 방식으로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을 한다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러한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의 설명만 들어도 현재 이미 텐센트 클라우드에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많은 제품군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최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을 가속화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례 없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이 가상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여전히 상호 소통을 하고 액티비티를 누리는 점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장 큰 매력일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물론 매체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활용을 하시고 또 이용을 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매체에서 봤던 것만 떠올려 봐도 에듀테크의 경우에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AI 외국인 튜터를 만나서 이제 외국어를 해보면서 내 외국어를 이렇게 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또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콘서트를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또 참관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커머스 산업에서의 메타버스 플랫폼 예시였는데 제가 뭐 자동차를 사고 싶거나 어떤 티셔츠를 사고 싶을 때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디자인이나 색깔을 이렇게 비교하고 바꿔보면서 좀 보다 풍부한 쇼핑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혹시 이런 예시들 외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메타버스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방금 아까 말씀 주셨던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저희도 회사에서 이제 미팅을 나갈 때 요즘에 더 비대면 미팅을 좀 더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좀 가장 기억에 깊숙이 남았던 미팅은 이제 미팅 자체를 메타버스 환경에서 진행했던 그런 경험인데요. 실제로 고객사에서 도메인 링크를 이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면은 저희는 그 도메인을 통해 가지고 가상 환경으로 접속하게 되고 그 캐릭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처음 접해본 저로서는 되게 매우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저도 처음으로 온라인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됐고 또 사람들도 이 온라인 미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화상회의 툴에 대해서 처음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는 혹시 기억에 남는 개인적인 메타버스 사례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유저들이 서로 이제 대전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게임 안에서 유명 가수들이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콘서트를 진행을 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실제 BTS의 뮤직비디오가 노출되는 건 아니고 포트나이트 게임 캐릭터를 BTS와 동일하게 만들고 안무나 복장까지 똑같이 하면서 공연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하는 분이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1회에 10분 해서 총 5회 공연을 했어요. 근데 2,770만 명이 그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여기에서 또 이제 수익을 남기고 이런 수익이 오프라인 공연 매출의 한 10배를 넘게 이렇게 매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서트 같은 거를 직접 라이브로 하지 않아도 어떤 이제 게임의 특수성을 활용해서 무대의 어떤 연출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능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노래에 맞춰서 효과를 적용을 하면은 실제 공연장에서 하는 것만큼 이제 몰입감이 줄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형님 혹시 이 메타버스 사례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또 구축하는 데 있어서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으실까요? 네, 솔루션을 좀 소개시켜 드리기 앞서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은 또 트렌드가 이런 메타버스화를 하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이제 좀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텐센트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이러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있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솔루션이 텐센트의 기술력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한번 좀 어떤 그 산업에 맞춰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이제 게임을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히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용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건축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리테일 같은 전반적인 산업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건축 분야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실제 모델링을 구축하고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가장 쉽게는 사이버 모델 하우스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모델 하우스보다 훨씬 더 향후에 살게 될 집이 어떨지, 그리고 또 전망이라든지 뷰 이런 것들 느낌이 어떨지를 갖다가 보다 더 실제에 가깝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테일 분야에서는 실제 자신의 몸을 스캐닝해서 실시간으로 매장의 옷과 매칭을 시켜본다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액세서리를 달아본다든지 이런 식의 활용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요즘에 또 한참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개인 방송들, 라이브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BJ나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믿진 않겠지만.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얼굴이 노출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 유저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본인의 얼굴을 갖다 다른 캐릭터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면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구축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주요 기능들을 텐센트 클라우드의 파스 솔루션을 활용을 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빠르게 이런 플랫폼들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걸 갖다가 구축하고 서비스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는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구축이 된 다음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텐센트 클라우드 어떤 솔루션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좀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이러한 게임을 구축하는데 텐센트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해서 제품 개발을 좀 더 편하게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여기 보이시는 TRTC라는 양방향 초저지연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GME 음성 채팅 서비스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IM 댓글 서비스하고 이런 파스 제품들을 SDK 기반으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게임을 개발을 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또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좀 크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는 또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해서 GS라는 또 제품을 또 사용을 해가지고 유저들이 좀 더 게임을 편리하게 좀 더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품들은 좀 뒤에도 조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텐센트는 좀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으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는 회사입니다. 텐센트 기술력을 좀 빌려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서비스는 이제 GME 서비스입니다. GME는 게이밍 멀티미디어 엔진이라는 서비스이고요. 해당 서비스는 유저 간 음성 채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정말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좀 골치 아픈 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기능은 텐센트에서는 파스 제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스 제품을 활용해서 기술력을 빌려다 쓰시면 좀 더 편리하게 개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매니저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 텐센트 클라우드의 GM이라는 솔루션이 결론은 실시간으로 유저들 간의 음성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메인 그 컨셉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궁금한 것이 이런 GM이라는 솔루션 뒤에는 어떤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사님께서 혹시 아키텍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아키텍처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음성 데이터를 SDK 기반으로 해서 GME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GME 서버에서 이런 음성 신호를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처리된 음성 신호를 다시 이러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청자들에게 다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GME 서버에서 제가 이제 단순히 처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텐센트의 차별화된 기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된 음성 데이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성만 또렷하게 해서 잘 들리게 추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성을 갖다가 텍스트로 실시간으로 변환을 시켜준다라든지 이런 이제 부가 기능들이 GME 서버에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가끔 뭐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을 때 이제 뭐 인터넷 전화 같은 것들 하다 보면 뚝뚝 끊기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고품질의 음성 전송이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그런 로직이 어떻게 보면은 GME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GME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게임 엔진들, 뭐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SDK도 대부분의 사용자 디바이스들, 뭐 어떤 모바일, 뭐 iOS가 됐든 안드로이드가 됐든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으로 게임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언어도 뭐 저희가 뭐 쓸 일은 없겠지만은 뭐 12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GME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ME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50% 이상의 패킷 로스가 일어나는 아주 안 좋은 네트워크 품질 하에서도 최대 200ms 이하의 레이턴시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CPU 사용률은 10% 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말씀 주신 부분처럼 뭐 지연도 굉장히 낮았고 점유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을 됐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품을 좀 테스트를 해보다가 되게 매력적이게 느낀 부분이 이제 사용자가 이제 거리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음성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이 저는 진짜 매우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거든요. 이거는 좀 텐센트 어떤 기술력이 들어갔는지 좀 설명 한 번만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배틀그라운드류의 이런 게임들을 하다 보면 갑자기 등 뒤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거든요. 상대방의 말하는 사람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현실감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3D 음향 효과라고 부를 수가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HRTF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인데 동일한 소리를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파수를 측정을 해서 3차원 함수로 정리해주는 그런 기술과 로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처리 기술들을 사용해서 보다 현실감 있게 소리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전송을 하는 그런 보이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캐릭터가 이제 대화를 할 때 각 사람들의 물리적인 위치, 그리고 거리,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장애물의 유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굉장히 현실성 있는 그런 이제 보이스 채팅을 시뮬레이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 환경 속에서도 이거 한번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얼마나 이제 현실감이 있으실지 아마 상상 이상으로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사님과 매니저님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주신 덕분에 이제 GM이라는 단순히 유저들끼리 실시간으로 음성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3D라고 하는 이런 공감각도 여기에 적용을 함으로써 좀 더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게 음성으로 채팅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듣기만 해도 사실 이 텐센트 클라우드에서 이 GM이라는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GM이한테 있어서 메인 기능 외에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또 있나요? 네, 제가 테스트를 해볼 때 좀 재밌는 기능을 좀 하나 찾았는데요. 이게 또 되게 편리하게 또 온라인 노래방을 좀 구성할 수 있게 좀 부가 기능을 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따라가지고 노래방 이런 목소리 변조라든지 아니면 반주가 이제 나오면서 거기 위에 목소리를 얹을 수 있게끔 이런 부가 기능도 다양하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변조 기능을 사용해 보셨나요? 사용은 해봤는데 고양이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아무 목소리로나 변조를 할 수 있나요? 자기가 그 템플릿을 걸어 놓으면 제 목소리가 아이유 목소리가 될 수 있나요? 구현은 가능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굳이 안 하겠습니다. 누르셔도 될 것 같은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ME 솔루션에 대해서 뭐 아키텍처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GME 솔루션이 어떤 특정 제품에 적용이 됐을 때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이사님께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사례는 아무래도 이제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여러 가지 게임들에 저희 텐센트의 GME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유형의 게임에서는 그룹 간에 이제 실시간 음성 채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음성을 보낸다든지 팀원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의 크기나 방향,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 맞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VR 보드게임 같은 시나리오에서도 사용해 보시면은 보다 현장감 있는 게임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사님께서 보드게임을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이런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을 할 때도 사실상 이런 플레이어들 간의 표정을 읽고 얼굴을 숨기는 게 또 가장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 온라인 카드게임이나 포커게임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유저들끼리 카메라를 켜고 서로 얼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꼭 막 포커나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여러 가지 게임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뭐 야구를 친다던가 그러면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얼굴을 보면서 뭐 자세를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솔루션들을 텐센트에는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텐센트는 이제 TRTC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실시간 음성하고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는 저희가 많이 쓰는 줌 아니면 구글 미트 같은 온라인 미팅 같은 거를 손쉽게 구축을 하실 수 있으신데 거기서 추가로 커스텀까지 해가지고 영상이면 영상 아니면 음성이라면 음성만 따로 추출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까지 하던가 아니면은 텐센트에서 제공해주는 예시 코드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템플릿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으로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온라인으로 대면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필요한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설명해 주신 걸로 들었을 때는 이제 양방향으로 심지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서로 송출하려면 이 구축하거나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사님,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그것도 이제 영상까지 같이 송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용자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발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희 TRTC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어떤 예시 코드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원하시는, 고객사가 원하시는 다양한 형태로 커스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은 처음부터 개발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개발 공수나 시기나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이실 수가 있죠. 이제 텐센트에서 제공해주는 데모 예시 코드를 활용해서 구축을 해봤는데 한 30분 안쪽으로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테스트 결과 지연도 상당히 낮았고요. 모든 플랫폼에서 거의 다 사용이 가능했고, 렉도 거의 낮았고, 품질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한 이게 또 저희가 오늘 또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인 만큼 또 여러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든지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엔진에는 거의 다 적용을 또 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님, 그러고 최근에 텐센트에서 좀 새로운 메타버스에 최적화가 된 어떤 제품이 또 새로 나왔다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전달을 받았거든요. 마침. 네, 또 때마침 그래가지고 예. 급하게 좀 요청을 드렸는데 예.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침 어떻게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하는 거를 알았는지 시기를 맞춰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버추얼 인터랙티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저희 이제 파스 형태의 솔루션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사가 원하시는 형태의 기능들, 예를 들면 채팅, 보이스 채팅, 그다음에 3차원 공간, 그다음에 캐릭터,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원하시는 기능들만 클릭해서 구축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기능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서비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럼 단순하게 SDK 기반이나 예시 코드 같은 게 또 제공이 되긴 하나요? 맞습니다. 그 SDK 기반과 함께 예시 코드들, 그 다음에 데모 이런 것들이 같이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과 매니저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제 텐센트 클라우드의 이러한 솔루션들이 텐센트 클라우드의 파스단의 솔루션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가 됐는데요. 이제 TRTC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아까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이런 TRTC가 게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최근 이런 게임 컨텐츠들이 고품질, 고화질, 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개발이 될수록 사실상 제 집에 있는 컴퓨터로는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 웨비나에서 말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형 게임일 텐데, 그런 경우는 사실 게임 사이즈가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게임의 수준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 플레이어들이 집에서 플레이를 하자니 우리도 그러면 스펙이 높은 PC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혹시 텐센트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또 방안이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좀 고사양 게임을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좀 얼마 전에 또 때마침 컴퓨터를 교체를 했는데 그래픽카드 가격이 좀 많이 높아서 좀 많이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고사양 PC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아닌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텐센트는 이제 고사양 PC가 없더라도 일반 유저들이 게임을 좀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GS라는 게임 스트리밍이라는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이제 독자적인 RTC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유저들이 도메인 기반으로 게임을 접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면 게임 스트리밍이라는 GS 솔루션을 이용하면 저희 집 컴퓨터도 이런 고사양의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저사양 PC로도 게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사님 이런 GS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텐센트 클라우드를 통하면 역시 간편한가요? 네, 맞습니다. 게임 스트리밍, GS라고 하는 솔루션도 이제 일종의 파스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해당 게임을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시켜야 되는 상황을 갖다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실행을 해서 스트리밍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을 실행시킬 인스탄스를 먼저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인스탄스 위에서 실행될 게임 클라이언트 실행 파일을 콘솔로 업로드만 해주시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이제 GS 플랫폼에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아시겠지만 PC 게임이 돌아가는 인스턴스와 모바일 게임이 돌아가는 인스턴스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PC 게임을 위해서는 x86 인스턴스가 이제 사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는 ARM 기반의 인스턴스들이 이제 준비가 돼서 실제 서비스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이제 클라우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플레이한 게임 화면을 실시간으로 이제 사용자의 화면으로 이제 송출을 하게 되겠고요. 사실 이제 게이머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복잡하게 어떤 뭐 게임 설치라든지 어떤 이제 설정을 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핸드폰이든 아니면 PC를 통한 웹 브라우저든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게임을 고품질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스트리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그 컨트롤이 반영된 화면이 또 실시간으로 게임 유저들한테 화면으로 송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인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화면 송출과 관련된 전송 최적화 작업들,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을 이용한 저지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저희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안에는 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사님 설명을 통해서 현재 텐센트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 솔루션인 이 GS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사님께서 간략하게 언급 주셨던 그 클라우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GS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텐센트의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렌더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컨트롤을 되고 있는 게임에서 화면이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게임으로서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의 어떤 렌더링 성능이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텐센트 클라우드에서는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 된 형태의 인스턴스와 GPU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GPU와 인스턴스 기반으로 해서 렌더링 작업을 클라우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사용자는 고가의 장비나 GPU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환경에서든 인터넷만 되면은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클라우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술은 언리언이나 아니면 유니티 같은 여러 가지 게임 엔진들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개발 플랫폼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게임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게임에서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렌더링을 필요로 하는 게임 외의 다양한 산업에서도 이제 시나리오 적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곳이 클라우드 렌더링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아키텍처와 여러 최신 고급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클라우드 렌더링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지연 저지연 전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렌더링 된 이미지를 만들고 이것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60에서 최대 80ms 이내에서 저희가 풀 HD 기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화질을 낮추면은 뭐 얼마든지 빨리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8K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렌더링된 화면들을 갖다가 받아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안드로이드, 애플, 뭐 여러 가지 웹이라든지 엔드 유저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GS 솔루션과 이 GS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는 텐센트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 렌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익히 아는 게임만 해도 사실 PC 버전의 게임이랑 저희가 실제로 핸드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 버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제 경험으로는 PC로는 분명히 재밌었는데 이 모바일 버전 게임은 재미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GS나 클라우드 렌더링을 통해서는 게임사 입장에서도 따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구분해서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게임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PC 게임도 모바일 화면으로 이제 플레이는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바일 게임은 좀 PC 게임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게임 자체의 퀄리티보다는 게임을 컨트롤하는 조작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PC 게임을 갖다가 모바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기술적인 장벽보다는 PC 게임에서의 그 사용자 경험을 갖다가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부분이 더 큰 문제, 더 큰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설명을 주셨던 이런 클라우드 렌더링이라는 기술이 이 GS 말고도 혹시 다양한 방면에서 아마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케이스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적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만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뿐만이 아니라 스트리밍된 게임을 갖다가 뭐 동시에 여러 명이 플레이하면서 실시간으로 채팅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플레이하다가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이 플레이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게이머의 얼굴을 갖다가 카메라로 찍어서 그 얼굴 기반으로 캐릭터화된 형태로 이제 게임 캐릭터를 갖다가 반영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가상의 락커룸을 만들어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락커룸에 우리 친구들 다 모여서 이제 뭐 떠든다든지 뭐 수다를 떤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게임 아이디어들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창의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생각하면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시나리오로는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것도 이제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자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상 인간을 갖다가 렌더링해서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하나의 적용 예시가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세상에 없는 모델을 창조를 해서 실제 모델처럼 뭐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상에서 같이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노출되기 싫으면은 다른 캐릭터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정말 가상의 얼굴을 갖다가 더 씌운다든지 이런 것들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표정, 본인 얼굴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그 가상의 캐릭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가상의 공간에서 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환자의 스캐닝된 의료 이미지를 가지고 진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AI 튜터와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굉장히 무궁무진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 건축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말들은 뭐 한참 전부터 많이들 써왔던 그런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렌더링을 이용하고 메타버스 기술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보다 고도화된 형태의 디지털 트윈이 구축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건축물을 건축하기 이전에라도 예상되는 이 건축물을 갖다가 디지털로 가상의 건물로 이제 렌더링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을 때는 몰랐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내 앞에 건물이 있어서 햇빛을 가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 렌더링된 메타버스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는 용도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실제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도 이 실제 건물을 갖다가 디지털 트윈으로 렌더링해서 보다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관리 용도나 아니면 원격 서비스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실제 날씨 일기예보에 따라서 이 디지털 트윈 건물의 같은 형태의 어떤 이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준다라고 하면 보다 몰입감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실제로 구축된 사례예요. 중국 사례이긴 한데 관광 분야에서 실제 명소를 갖다가 렌더링해서 일종의 메타버스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지 않더라도 이 가상의 공간 속에서 관광 명소를 갖다가 관광할 수 있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실제 현지에서의 어떤 이제 뭐 환경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가보고 있는 것 같은 생동감 있는 그런 원격 관광도 가능하겠죠. 좋았겠네요. 그러게요. 가고 싶은 데 너무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딱 비행기만 타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패키지가 되게 유행했다고 했는데 너무 좀 일찍 나왔으면은 그쵸. 그런 걸로 좀 활용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서라도 이게 이제 나옴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더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컨퍼런스 같은 시나리오에서도 이런 메타버스 기술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컨퍼런스 현장과 동일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실제 관람객들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실제 현장과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의 어떤 이제 가상 공간을 동시에 제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상의 공간, 가상의 컨퍼런스 환경만으로도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컨퍼런스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컨퍼런스 행사를 기획을 하거나 개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대중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막 이런 거에 챗봇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뭐 들어오시는 분들의 뭐 응대를 자동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참관객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어떤 부스를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이제 캐릭터를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챗봇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 캐릭터에서 뭐 대화하기, 게임처럼 대화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그 현장에서 그 부스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TRTC 같은 쌍방향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아이디어도 뭐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오프라인 컨퍼런스보다 비용은 좀 적게 들더라도 드는데 이게 더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제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정말 아이디어만 충만하다면은 뭐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를 가서 부스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메타버스 상의 어떤 이제 가상의 컨퍼런스 부스로 운영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이벤트들의 제약도 굉장히 벗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줄을 설 필요도 없을 거고 예,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다 즐길 수 있을 거고. 그러네요. 줄을 설 필요가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은 이제 되게 뭔가 이제 좀 규모가 크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렌더링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제한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렌더링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나 뭐 어떤 특정 공간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옷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은 이제 뭐 액세서리들, 생활 필수품들 뭐 이런 것들도 영역을 넓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옷 같은 것들은 이제 뭐 가상으로 입어보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질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자동차를 내가 가상으로 몰아보는,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해지겠죠.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훨씬 더 상상 이상의 서비스들이, 시나리오들이 무궁무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가상인간을 렌더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게임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영화, 쇼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어떤 뭐 나의 행동이나 얼굴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서 반영되는 형태의 서비스들도 이제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요즘에 유행하는 게 버튜버라고 버추얼 유튜버 해가지고 네. 얼굴을 만화 캐릭터로 바꾼 다음에 하는데 어떤 남성분이 이제 여성분인 척을 하고 했다가 갑자기 풀려버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조심하세요. 여담으로 이제 저희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얼굴을 순간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순간에도 이런 것들을 갖다 실제 얼굴을 갖다가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잠시 그런, 순간에. 네, 그분한테 제가 한번 나중에 추천하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이제 이 클라우드 렌더링이라는 기술이 얼마나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사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기까지 이 전 단계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텐센트 클라우드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소개해주신 이 텐센트 클라우드의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정말 메타버스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우리 웨비나, 메타버스 웨비나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각자가 생각하고 계시거나 혹은 진행하고 계시는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또 텐센트 클라우드를 통하시면 각자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추천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각자 개발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방면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웨비나 진행해 봤는데요. 혹시 어떠셨나요? 소감이? 너무 재밌었고요. 준비하면서 좀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좀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좀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앞으로 텐센트가 정말 타 벤더사에 비해서는 이러한 파스 제품의 정말 강점이 좀 크게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네. 싶습니다. 더불어서 꼭 언젠가는 아이유의 가상 콘서트를 네, 제가 꼭 한번 참가하시길 가보도록 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메타버스라고 하는 재밌는 주제로 얘기를 해서 저한테도 좀 재밌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면서 정말로 재밌고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께서 언젠가는 꼭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유명 BJ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웨비나에서 다뤄졌던 콘텐츠나 또는 더 나아가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텐센트 클라우드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웨비나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